저는 믿었습니다. 유럽이야말로 세계 기술의 중심이고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하찮게 여겼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빠르게 따라하기만 잘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너무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직접 밟은 순간 해가 쌓아온 모든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기술과 공동체, 그리고 신뢰라는 힘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진짜 강국이란 이런 나라를 두고 말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첨단기술기획국에서 수석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어릴 때부터 품고 살아온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만이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라,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은 독일에서 나온다. 가장 우아한 설계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우리 유럽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란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새겨졌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합된 기술력, 나토의 체계적인 방산 협력, 수백 년간 쌓아온 군사기술의 전통.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일본은 인정하겠습니다.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우리와 경쟁할 만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중심은 될 수 없다. 이게 제가 한국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결국 보조 파트너 수준이 한계죠.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유럽 각국의 방산 기업 로고가 새겨진 펜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탈레스, 라인메탈, 레오나르도.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라고 믿었죠. 한국 기업들의 카탈로그가 들어와도 대충 훑어보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이사벨라 국장님,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성장세가 놀랍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가격 경쟁력으로 몇 건 따낸 거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격차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유럽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한국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른 채로 말이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바르샤바 구시가지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처럼 우리 유럽의 기술도 깊이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반면 아시아의 기술은 빠르고 저렴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깊이는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특히 한국은 따라하기는 잘하지만 선도하지는 못한다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곧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편견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유럽연합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 전략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죠. 저는 폴란드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프랑스 국방부의 피에르 국장, 독일 연방군 조달청의 한스 박사, 체코 국방부의 야나 과장. 우리는 이미 몇 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오늘 안건 중에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권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피에르가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한국산 무기 시스템은 우리 전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납기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지연이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우리처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는 맞지 않죠. 한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두 번째는 전략적 일관성이었어요.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관계죠. 하지만 우리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결국 미국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어요. 야나 과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체코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어요. 우리만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유럽연합 차세대 방산 전략에서 아시아 파트너십 평가였어요. 한국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은 인정하나
유럽연합의 전략적 목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배제하고 부품 공급 차원에서만 제한적 협력을 권고한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뿌듯했어요. 우리 유럽의 이익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결국 우리의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확신했죠. 다음 날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사벨라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판단이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곧 현실이 제 생각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2024년 봄,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뉴스 하나였어요. 국장님, 노르웨이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노르웨이요? 그들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일회성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핀란드도 K9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K2 전차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연달아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죠. 추운 지역 특성상 한국 제품이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K2 전차의 유럽 수출, FA50의 폴란드 도입 검토, KAI의 유럽 시장 확대 계획. 폴란드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동료들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벨라, 당신이 작년에 한국 배제 보고서를 썼다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 한국 무기들이 유럽 전역에서 선택받고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 군 출신인 야누시 부국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요. 제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0월 나토와 EU 합동 방산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볼 기회네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야누시 부국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부터가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현대적으로 짓죠. 진짜 기술력은 따로 있을 거예요. 전시회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부스 규모와 전시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특히 한화시스템 부스에서 본 레이더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차세대 레이더 기술이에요. 한국의 KF-21 전투기에도 이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탐지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KAI 부스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KF-21 전투기의 실물 모형과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네, 핵심 기술의 85%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나머지도 점차 국산화할 예정이에요. 시뮬레이터에 앉아보니 조종 시스템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라 만든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둘째 날 받았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AI 기반 무기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안합니다. 연구원이 시연을 보여줬는데 그 정밀함과 속도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조 파트너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유럽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제 확신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더 이상 편견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군 장교와의 우연한 대화였어요. 점심시간에 전시회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국 공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교는 이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박사가 잠시 멈추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보다 정신으로 움직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모든 기술의 출발점이에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말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저희가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강함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남고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에서 나오죠. 저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기술 개발도 그런 정신으로 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방산 기술은 단순히 수출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지키고 나아가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정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박사의 말에는 뭔가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폴란드도 비슷한 역사를 가졌잖아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저희는 그런 폴란드를 존경합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인이 우리 폴란드의 역사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과 진정성으로만 쌓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싶은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일방적인 기술 판매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요. 폴란드 같은 나라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젊은 공학도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놀랐어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강함에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철학과 가치관이 진짜 놀라웠어요. 내가 정말 많은 걸 놓쳤구나. 바르샤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편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작년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누시 부국장님, 잠시 시간 있으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에 대한 제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크게 잘못 판단했어요. 정말인가요? 무엇을 보셨는데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그들의 철학, 그리고 협력에 대한 진정성까지 모든 것이 제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럼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나토 본부에도 정식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재평가였어요. 기존 평가는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방산업의 실제 역량을 크게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한다.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 KF-21의 독자 개발 역량, AI 기반 방산 시스템의 우수성. 모든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과 평화지향적 철학은 유럽연합의 가치와 일치한다. 12월 말, 마침내 새로운 정책이 승인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토 내에서도 한국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었어요. 2025년 1월 첫 주,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는 한국방산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국방부 첨단기술기획국 이사벨라입니다. 지난해 서울 방산 전시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 방산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희 폴란드는 한국을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한화시스템 KAI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각 기업별로 인상적이었던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이 박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박사님, 서울에서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기술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는 박사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장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방산청에서 온 답장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사벨라 국장님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AI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제안해왔어요. FA-50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참여하신다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의 답장은 특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국장님의 변화가 정말 기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이런 진솔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주요 일간지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핵심 인사, 한국과의 협력 강화 주도. 이사벨라 국장은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중심이라며 기존 정책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사를 읽으며 뿌듯했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5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한폴 방산 포럼이 열렸고 저는 메인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8개월 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진정한 협력을 위해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포럼 당일 아침 호텔에서 연설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진짜 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런 나라인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죠. 제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짜 강국이란 무엇일까요? GDP 순위일까요? 군사력 순위일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강국은 공동체와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청중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박사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가치관이었어요. 평화를 향한 진정성, 협력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제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계속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어려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혼자서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한국 관계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겠어요. 연설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이 박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포럼이 끝난 후 이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제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국 방산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국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과 유럽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 파트너가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진정한 동반자예요. 그리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한국과 유럽의 진정한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정한 강한 말입니다. 기술력도 물론 대단했습니다. K2 전차, KF-21 보람에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까지. 하지만 이사벨라를 정말로 감동시킨 건 그 너머에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정신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기적의 비밀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보다 정신으로 움직입니다. 이 박사의 그 한마디가 왜 이사벨라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함, 평화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관용.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로 말이에요. 폴란드의 이사벨라처럼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건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진정성과 노력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희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라도 선사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